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강의 전체를 보면 26번째 시간이고 근현대사 대한제국 관련해서는 그 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7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수만은 보안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됨. 종로 백목전 도가에서 날마다 회원을 모집하여 집회 논의하고 있는 자임. 아하, 이 자료에서는 보안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보안에 어떤 단체죠? 그렇죠.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 따라서 이 문제는 보안에 관련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1번. 시전상인의 상권수호운동. 시전상인의 상권수호운동은 주로 1880년대, 1890년대 있었고, 이 보안에는 1904년 설립된 단체. 시기가 안 맞네요. 2번. 급진개화파의 정치개혁운동. 이거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운동. 이건 1920년대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4번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도 운동. 이건 동아일보가 주관이 돼서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한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 따라서 보안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5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5번이 보안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탐구 주제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구국운동과 애국개몽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권수호운동부터 살펴볼 건데, 상권수호운동은 주로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후반에 있었다. 1880년대에는 1889년과 1890년에 시전상인들의 철시 파업이 있었고, 1890년대에는 그렇죠. 1898년 시전상인들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돼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1904년도의 보안회. 일제가 이때 황무지 개강권을 대한제국에 요구한다. 그러자 송수만 등이 서울에서 보안회를 조직해서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다음에 살펴볼 건 1905년도에 설립된 헌정연구회. 이 단체는 입헌정치, 즉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장지연, 윤치호 등이 서울에서 대한자강회를 조직한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07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그러자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일제 통감부는 이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다음에 살펴볼 건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인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4회 기출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당시 여러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운동은 뭐죠? 그렇죠. 국채보상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회사령은 1910년도에 제정되었다가 1920년대 폐지되죠. 연도가 안 맞네요, 이건. 2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2번이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2번 정답. 3번, 색동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색동에는 1923년 방정환이 주도로 설립한 단체로서 주로 어린이 활동을 지원하는 운동을 하였다. 4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하였다. 이건 1927년 설립된 신간에 대한 설명. 5번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채보상운동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1904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다. 그 결과 고문정치가 시작되고, 그래서 일본에서 파견한 재정고문이 바로 메가타. 이 메가타가 화폐정리사업, 시설 개선 등의 구실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고, 이에 김광재, 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바로 국채보상 기성회의가 조직돼서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 모금운동으로 확대된다. 여러분, 이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 대단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이 있었는데 그건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자 금주, 금연, 폐물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계각층이 동참하게 되었고, 언론 역시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매일신보, 또한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도 이에 동참하였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일제는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 공작을 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이었던 양기탁에게 횡령 혐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구속까지 해버린다. 결국 이렇게 일제 통감부의 방해와 부자들, 부호들의 참여가 미진하면서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마감하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것은 평양에 있던 대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학교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가가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그렇죠. 신민회. 따라서 이 문제는 신민회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봐라.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오, 신민회에 대한 옳은 설명 맞네요. 니은.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이거 역시 신민회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디귿. 이륙량의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었고. 리을.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여러분,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한 단체는 그렇죠. 헌정연구회, 그리고 그거를 계승한 대한자강회. 자, 그래서 시민에 관련된 것만 모아보면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정답. 자, 그러면 신민회도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신채호 등이 1907년도에 조직한 비밀결사단체이다. 자, 이 신민회의 목표는 국권회복과 공화정치체제의 근대국가 수립.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다? 우선은 교육활동을 전개했는데 대표적인 게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 이승훈이 중심이 돼서 정주에 설립한 오산학교, 그리고 또 민족산업진흥활동도 전개하는데 대표적인 게 서적출판업, 즉 출판사업을 하는 태극서관을 서울, 평양, 대구에 설립하였다. 또 평양에 자기 회사도 설립한다. 그리고 시민회는 언론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종의 시민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반일 언론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신민의 활동 중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거,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회영, 이시영 등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서간도 삼원보. 이 서간도 삼원보의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는 신흥강습소도 설립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일제가 이 신민의 활동을 눈치채고 1910년도에 사실은 이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의사가 군자금 모금하다 걸린 사건인데, 이거를요 일제가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다른 이름으로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 결과적으로 신민회는 이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구속되고 결국은 해체당하고 만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최근 다시 개관한 하얼빈의 가 기념관입니다. 가 동상의 시계는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은 누구? 안중근 의사. 따라서 이 문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이건 장윤한 전명훈 의사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나철 오기호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건 이재명 열사, 이재명 의사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는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의사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기 구국을 위해 온몸을 바친 의사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그러다가 동지들과 함께 비밀 결사단체인 단지회를 조직해서 결국 1909년 10월 26일 날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뉘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그러다 결국 1910년 뉘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된다. 다음으로는 장인환 전명훈 의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는 19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한다.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1904년 일본이 꽂아놓은 외교 고문, 철저한 친일파입니다. 예, 이들을 사살한 게 장인환 전명훈 의사. 다음은 이재명 의사. 이재명 의사는 명동성당 앞에서 내국노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아이고 부상만 입히고 결국 실패하였다. 다음은 나철 오기호. 이분들은 오적 암살단, 다른 이름으로 자신회라는 걸 조직해서 을사 오적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좀 실패하고 만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